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 현재 그 S&P 500에 현재 8일 동안 올랐잖아요. 연속해서. 그렇죠. 8, 9일. 8일 연속해서 올랐는데 9일 연속 상승은 지난 1928년부터 95년 동안 네. 31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 네, 31번 있었는데 2004년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20년 만의 기록입니까? 만 세우면? 네. 와. 거의. 네. 대박이네요. 그리고 만약 연속으로 내일까지 해서 금요일까지 10일 딱 오른다. 네. 그러면은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와. 네. 그래서 역사적인 어쨌든 오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르면 되는 네.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어떤 기록을 세우는 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지금 봐서는 꾸역꾸역 뭔가 만들어내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 네.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요. 무거운 건데. 무거운 겁니까? 가벼운 게 아닌. 이 정도 엄청 무거운 거 20년 만의 기록인데요. 네네. 야,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이시는 이 점선이 이제 그러니까 코어죠. 코어 상품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요게 내려오는 흐름이 보시면은 2024년이 지나서 25년이 돼야 계속 내려오다가 약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디스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가 여기가 점선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상품 부문의 어떤 공급 개선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하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요게 이제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요건 이제 제조업 PMI니까 요게 이제 거의 이제 올라왔잖아요. 여기 이제 정상 과정으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24년 아마 대부분 동안은 요게 이제 지속되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오니까 금리를 올릴 만한 건덕지가 이제 골드만삭스가 봐서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이렇게 물가는 내려오지, 실제 내려오는데 또 실질 GDP 성장도 지금 미국이 성장 궤도에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이제 글로벌인데, 미국이 원래 컨센서스가 원래 이제 작년에 예측할 때 2023년 0.4였어요. GDP 성장이. 예, 근데 지금 2.4거든요. 2%포인트가 더 높아진 거예요. 지금 엄청 높아진 거죠. 그래서 2.4%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그러니까 여기 0.4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올 한 해 동안 GDP 성장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성장이 좋다는 걸 그냥 숫자로 이제 그냥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GDP 나우도 4분기 또 1에서 또 올라갔더라고요. 2점 얼마로. 그래서 현재 미국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거는 지금 여기 이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현재 예약된 비즈니스의 어떤 이게 계속 증가한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7% 정도, 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예로 든다면, 이 CRM 같은 그런 쪽, 소프트웨어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대비 7% 늘어났고, 또 하나는 2010년부터 해서 19년까지 여기 보시는 이 평균보다 40% 높다. 그러니까 이 40% 늘어난 거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아마 지속적인 추세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뜻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업이
경제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고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임박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미국의 그 경제가 여전히 이제 뭐 소비가 주축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초과 저축에 관련해서 다 썼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지만 그 샌프란시스코 패드에 가시면 그러니까 그냥 샌프란시스코 패드라고 치시면 이 사이트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에 나와요, 이게. 11월 8일 날 자료에 이 초과 저축, 그러니까 팬데믹 때 있었던 그 초과 저축 있잖아요. 이걸 수정했다는 거예요, 개정했다고. 그러니까 이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 초과 저축 규모가 이 초과 저축이 내년 상반기까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그 수정했대요. 얘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추정치를 이제 그 수정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원래는 점선 따라서 올해 다 끝날 거라고 봤는데 다시 이렇게 그 수치를 돌아다 보니까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2024년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 돈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보시면 0.4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초과된 부분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약 그, 보시면은 4천, 그 뭐, 이게 0.4조 원이니까, 원래는 이제 4,300억 달러거든요. 4,300억 달러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거고, 이게 지금 느리게 진행 중이다. 왜? 지금 돈이 남아있는 사람은 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게 줄어드는 속도도 상당히 느리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BMO 캐피탈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빠지게 풀린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풀인 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만한 연료가 이제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없다. 뭐 이렇게 조금 이야기했는데 그 근거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유가에서 또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옆에 보시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미국의 그 소매 그 레귤러 보통 그 개솔린 가격이잖아요. 이게 지금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양인데 현재 뭐 오펙 수출이 다시 늘어나고 원유 재고가 다시 증가되고 있고 중국 경제 문제 이런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연료비가 하락하는 이게 이제 경제적 효과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면 소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고금리에 직면했을 때의 어떤 회복력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비가 하락하는 거는 결국엔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걸로 돌아오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헤드라인 CPI가 3% 초반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좋은 거를 알 수 있고, UBS에서 제목이 이제 뭐 즐거운 파티, 뭐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의 그 20년대, 1920년대 어나더 롤이니까 이게 확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활활 타오르는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1920년대로가 이제 될 수 있는지 약간 이제 뭐 공급 사이드 측면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런 그 파티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 완전히 호황인 거잖아. 호황이 되는 그런 뭐 활기찬 뭐 이런 시대가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파티의 조건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평균 2.5% 이상 성장률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GDP 성장이 2.5% 정도 기록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은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이제 생산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경제가 좋으니까 돈을 또 더 많이 벌게 되고
벌면은 또 쓰게 되고, 그죠? 네. 인플레는, 그래서 쓰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한 2, 3%씩 쭉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예, 그 물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돈을 막 쓰게 되는, 그럼 경제가 이제 건전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가운데, 10년 만기 국채는 한 4%에서 그냥 쭉 유지되고, 그러면 이제 뭐, 저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돈을 이렇게 좀 만질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 이자율은 요거보다 약간 낮은 3에서 4%.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은행에서 빌릴 때 이렇게 좀, 어, 그래도 좀 적정한 부분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되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1920년대 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골드만삭스에서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어려운 부분은 끝났다. 그래서 24년에 앞서 봤던 디스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이제 그 계속 진행될 거고 코어 인플레이션도 이제 2에서 2.5%로 하락할 거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율을 얘들이 이제 15%를 재확인하는,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최근에 그 미국 주식 시장에 어떤 그 상승의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포지셔닝이 키다. 그러니까 포지셔닝이라는 거는 참여자들의 그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주식이 됐던 선물이 됐던 포지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매수면 그렇죠, 매수, 그렇죠, 매도면 그렇죠. 매도, 뭐 반대 포지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헤지 펀드가 이번 랠리에서 그 이번에 급등 이렇게 너무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못 샀을 때 이걸 못 쫓아온다는 것처럼 너무 이제 포지션을 정리 못할 정도로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순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죠. 포지션이 음, 여전히 순매도예요, 헤지 펀드가. 근데 리테일 쪽도 그 지난 그 올라올 때 뮤추얼 펀드를 순매도했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리테일 트레이더도 풋을 많이 매수했대요. 갑자기 음,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지난 2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풋을 매수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지금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매크로적인 부분, 그러니까 주식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연준의 뭐 그 어떤 발언도 그렇게 뭐 큰 영향력이 없고 매크로 지표도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이렇게 되면 시장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포지션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톱니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 그 FOMC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랠리를 펼쳤잖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투자자들이 풋을 너무 매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올라올 때 이거는 그냥 일시적일 거야 하고 이제 풋을 많이 매수했는데 현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번 랠리가,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욕이잖아요. 서커슬레 썩이라고 아주 거지 같은 랠리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 여기서부터 더 위로 치고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스탑로스가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나올 제가, 수밖에 없다.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사님. 네, 내가 이제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런 거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옵션으로. 뭐 그 반대로, 네, 그쵸. 예, 그 옵션을 어, 통해서 이렇게 적은 비용을 통해서 음. 일단 약간 해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럴 예, 수도 예. 있고,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 포지션,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질 것 같다, 보유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적은 비용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해지 펀드는 이제 뭐 순매도한 거는, 그러니까 매도를 한 거는 일단은 그 주식이 올라오다 보니까 반대 포지션으로 이제 해지를 한 음, 예,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빨리 못 푼 게 이제 좀 걸리는 건데,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골드만삭스의 이 폴란 모간이라는 분이 이 CTA, 그러니까 커머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의 이 포지셔닝,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그 포지셔닝을 보시면, 지난주부터 해서 쭉 지금, 520억 달러예요, 여기가. 예, CTA 숏이 지금 520억 달러거든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데, 그래서 골드만삭스 모델상 다음 주에 걸쳐서 어떤 그 시나리오든 모든 시나리오에서 주식 매수를 할 걸로 예상한다. 너무 많이 했다. 반대 포지션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네, 풀어야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음, 그다음 반대로 이제 여기 그러면 얼마를 사야 되냐? 최대 다음 달까지 12월까지 약 1,420억 달러를 매수해야 된다. 역대 최대 금액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뭐 중요한데 어쨌든 수급상 그 주식에 도움이 많이 되는 뭐 아까 말한 산타랠리 될 수도 있죠. 뭐 그게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또 뭐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그 11월 거의 말에 있잖아요. 20 며칠이지? 그 말에 있지 않습니까? 21일. 그러니까요. 말에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산타랠리를 가져오는 저게 될 거다. 실적 발표 이후로. 네, 뭐. 그때 이게 이제 쭉 연말까지 상승이 이어지면서, 네, 네, 뭐 그런 아, 이야기도 뭐 듣던 하는 게 반가운 사람도 있고. 소리네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IWM 이야기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 최근 그 랠리에 거의 약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소회지 않습니까, 이게? 예, 소외됐죠. 끝까지 같이 못하고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약간 우려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온 게 음,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약간 그 소형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대형주는 괜찮지만 소형주가 안 되는 거는 이게 이런 기업들이 약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 음, 침체로 가는 그런 쪽 아니야? 뭐 그렇게 좀 보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근데 IWM만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약간 그냥 안도하는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연말까지. 어, 그건 결국 대형주 뭐 이런 쪽이 이끌고 가는 안도 랠리일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상승을 주도하기에는 지금 완전 실패한 모양이다 보니까 확산되면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음,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디즈니는 그 앞에 뭐 다 이야기한 건데 제가 빼고 그 바바이거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프리캐시플로우 돈을 이제 버는 거에 대해서 24년에 그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접근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전을 보니까 약 98억 달러였어요. 프리캐시플로우가. 근데 이제 그 어, 현재 그 월스트리트의 셀사이드 쪽 그 애널들의 예측치는 67억 달러거든요. 이 차이가 예, 조금 갭이 있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뭐 그 이전 수준에 접근한다는 거는 뭐 여기까지 이걸 넘어선다는 뜻은 아닐 거고 한 80억 이상은 된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네, 이번 분기에만 지금 34억 달러라서 좀 많이 회복하는 바람에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음, 이게, 그래서 뭐, 이 배당도 뭐 할 수도 있다는 뭐 이야기도 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 근본적인 부분은 아까 뭐 성정구 연구원 이야기했지만, 비용을, 절감하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이 뭐죠? 그 컨텐츠 만드는 거를 또 줄이는 뭐 이런 걸 통해서 효율화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지 막 그 어떤 이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뭘 하는 부분은 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오늘 뭐 테슬라가 빠지고 있는데 아담 조나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400불을 외친 그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반등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주가가 좀 안 좋은데, 이 음, 반등 조건에, 현재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가 여러 차례 하향 조정됐는데, 그러니까 추정치 대비. 그러니까 이걸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얘를 컨센을 넘어서는 실적이 한 번은 나와야 된다. 두 번째가 올해 지연됐던 사이버 트럭 같은 쪽의 어떤 신차가 성공적으로 출시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들 아는 이 성장의 포인트죠. 소프트웨어나 라이센싱, 그다음 서비스, 그다음 로보택시 이런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 HSBC에서 내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상반된 듯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보는 쪽은 얘가 어떻게 성공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 인하는 뭐 이런 문제보다 이 성장이 어떻게 이제 진전이 있고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모건 스탠리에서는 어떤 전기차에 대한 지배력은 거의 뭐 정점에 이제 달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 여기 봤던 이쪽 관련 이니셔티브가 얼마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이쪽에 어떤 그러니까 서비스 쪽에 리커링 되는 부분, 수익으로 이제 전환되는 이런 게 보여져야 어느 정도 자동차 밸류에이션을 막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